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윤 당선자 거취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 그리고 회의 후에 있었던 브리핑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 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파악을 위한 윤미향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밝힌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순서일 것이고요. 저희 당도 이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무겁게 보고 있고 엄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참 많았는데 방금 강훈식 대변인 얘기 들어봤지만 결론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입장이 전혀 바뀐 게 없네요. 근데 대신 이제 기류는 바뀌었다고 봐요. 엄하게 보고 있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보고 김명희 최고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네네. 근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서 예컨대 뭐 사퇴를 하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을 완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중요한 건 객관적인 양측의 의견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컨대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이 나서서 아직 명확하게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당이 저렇게 밝힌 것이 뭐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거나 이런 입장으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참 민주당을 따뜻하게 했던 게 양정숙 당선자 문제도 이때는 검찰 수사 결과 안 나왔는데 제명을 했는데 그때가 좀 차이가 있는가 봐요, 이게? 그때는 처음부터, 양정숙 당선자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류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쉴드 쳐줬거든요. 그러다가 방어를 지금 했다고요? 방어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는 기류가 바뀐 거잖아요. 네. 이미 타이밍 늦은 거예요.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제명밖에 없는데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을 하더라도 내가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 의원직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꼬리 자르기란 비판만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방어를 해주다가 나중에 의혹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기류가 바뀐 거는 모양새가 빠지는 그런 입장이 지금 돼버렸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제명인데 제명을 하더라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지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무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반에는 이 민주당 내에서 윤 당선자를 엄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당내 기류도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책임 있는 당직자와 했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의 문제 의식을 설명을 한 것이죠. 공정과 정의 부분이 의심받고 의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민의 상식, 분노의 어떤 인계점에 달했다. 할머니도 또다시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의혹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거고요. 당이 신속히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 후원금 유용 의혹에서 시작한 논란이 이제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초창기에 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냐? 저는 이렇게 봐요. 처음에는 이제 생각할 때 윤미향 당선인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 자체가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보다는 정의원이나 정의원을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인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자체의 어떤 공격성으로 들어오니 이 부분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의연 전체 활동보다는 개인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후원금의 운영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 개인에 대한 연관된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의연이나 전대협이 활동했던 많은 활동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는 저는 충분히 저는 이의가 있으면 그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분에 대한 해명이나 소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노웅래 의원 얘기가 또 저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관련된 사람이 져야 된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제가 단언적으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그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은 무슨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베트남 우물 사업이라든지 우간다에 센터 짓는다고 김복동 할머니 센터 짓는다고 해놓고 그 돈이 정말 그리로 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목적이었는지 불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 윤미향 당선자가 아는 사람 통해서 사고 이런 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윤미향 당선자 이름으로 모금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자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은 정의연이 저분의 어떤 영향이 크게 저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처음과는 달리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그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이제 친일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인 분의 유언장도 공개가 되고 이 가족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윤미향 이 당선자에 대해서 후원금 받아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렸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고 또 고 김순덕 할머니의 큰아들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계셨으면 당장 쫓아가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이런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정대협 회장이죠. 김문숙 회장 같은 경우도 수요 집회 모금돈 갖다 놓은 사람이 윤미향 당선자다 이렇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 부분 이게 바로 뭐 일부 정치권 야당이나 뭐 언론이 제기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당사자들의 지금 언급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라든지 그 김문숙 씨 영화 허스토리의 김희애 씨가 맡았던 그 역이에요.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지적을 해왔거든요. 네.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처음에 지적을 했고 2006년에 쓴 유언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게 지금 뭐 방만한 운영인지 아니면 이게 범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수십 년간 쌓아 올려진 적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내부에서 이런 계속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는 거는 도덕적 불감증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세 번째는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보도를 보니까 제가 이 위안부 할머니 기념비 명단에서 삭제가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왜 그분만 삭제가 됐는지 지금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똑같이 위안부 할머니를 우리 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는 뭐 그저께였나요? 그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일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 자신의 해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좀 당사자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뭐 시민사회 몫으로 지금 당선이 된 분인데 이게 옳은 행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한 할머니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분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 제기한 거니까요. 문제 제기를 한 거지만 처음에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갔잖아요. 네.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간 거. 그렇게 몰아가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명을 하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 집산보하고도 관련해서 처음에는 무슨 뭐 판돈으로 샀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적금겠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너무 해명이 많고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명 그 의혹 보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 해명을 하다 보면은 또 꼬투리만 잡히게 되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그냥 저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할머니들 지원 시설인 이 광주 나눔의 집도 지금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교수님, 이곳은 지금 정연과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지금 그 단체인데 지금 내부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나눔의 집이 무료 양로 시설일 뿐 할머니들에게 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 거주 복지 시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게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냐 그랬는데 직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독립법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의견이 조금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노인 거주 복지 시설로 부분이 돼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2억 9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온대요. 요즘 예. 그러니까 노인 복지시설 같은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자금은 2억 9천만 원이고 이 그 할머님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에서 들어오는 거는 미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러면 실제 지금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지원된 돈으로 운영되고 또 할머님들이 뭐 병원 가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돈은 개인 돈으로 나간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모금된 돈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네. 모금된 돈은 과연 어디에 사용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비지정 후원금이 25억 원이 들어왔고 시설에 들어간 돈은 6,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전체 2.5%밖에 안 되는 건데 네.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 갔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밝혀야죠. 왜 이 25억 원이 들어왔으면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다 지정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집 운영 관계자나 정대협 관계자들이나 정의형 관계자들이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입금돼 있고 어디에 지금 쓰여졌고 남은 돈은 얼마가 있고 이걸 밝혀야죠. 왜냐하면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주 뭐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많은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낸 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공정하게 잘 쓰여졌는지는 감시받을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가 됐으니 예.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네. 네.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걷어들인 비지정 후원금이 25억이 넘는데 할머니들 거주시설엔 후원금의 2.5% 6,400여만 원 정도만 쓰였다는 건데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있었던 경기 안성 쉼터 얘기도 그렇고 이 나눔의 집도 그렇고 핵심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았느냐. 이거는 그런데 이 두 단체나 시설의 위안부 활동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지현 변호사 말에 제가 약간의 이제 반박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할머님들도 그래요. 할머님들도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네네. 이영수 할머니도 인터뷰하면서 그러잖아요.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돈 문제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이 횡령을 했거나 예. 이걸 가져다가 정말 할머님들이 지원하는 게 다른 데 썼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의기억연대 그 해명 중에 약간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 할머님들 지원 안 하고 활동하는 데 썼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를 네. 들어서 할머님들이 이런 그 억압당하고 일본군한테 정말 못된 짓 당한 것을 세계에 알리고 네. 그거 활동한테 써야 되겠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 말고 그럼 다른 부분에 쓴 건 없냐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의기억연대가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밝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검증받고 이래서 털고 가야지 네. 이걸 또 이대로 넘어가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네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네. 또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는 윤미향 씨가 당시에 주도적으로 일들을 주로 많이 했고 예.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기보다는 본인이 주로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유되지 않고 어떤 개인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계였다면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네, 네. 이것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 안성 쉼터를 소개한 인물이 바로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인데 지금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모금을 추진했는데 이 모금액 사용을 두고도 논란이고 또 모금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모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논란은 뭐냐면은 2017년 이제 초부터 안성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대표를 이규민 당선자가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규민 당선자가 개그맨 김재동 씨를 초청해서 한번 특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당시 추진위에서는 아니 소녀상 설립이랑 강연에서 뭐 초청해서 특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강연료도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위해, 김재동 씨 강연을 위해 특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 7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김재동 씨에게 강연료로 지급을 했고, 김재동 씨는 2017년 10월에 한경대학교에서 안성의 역사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연을 잘한 사람, 강연료 많이 받는 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안성 역사 특강이랑 안성의 역사와 김재동 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게 의문이고, 네. 당시의 특강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수 정당은 북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소녀상 건립, 안성의 역사, 보수당의 북한 이용, 이 세 가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특강이라는 게 무슨 뭐 위안부 문제를 위해 힘써왔던 뭐 김문숙 씨 같은 사람을 모셔서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김재동 씨, 특강의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왜 이 분에게 1,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야 되냐, 이거 성급한 거를 제대로 사용한 게 맞냐, 예.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한 좀 해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커지고 있는 위안부 단체 관련 논란들 짚어봤습니다.